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경기 사이클이 하강 사이클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경기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수가 당장 뭐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들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마켓 타이밍을 노려서 뭐 일주일 안에 뭐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니 지금 매도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사자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뭐 보유 종목 주가가 단기에 급등했을 때는 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뭐 지수가 급락을 하든 뭐 시장이 조정이 와서 조금 조정 눌림목을 와줬을 때 내가 어떤 기업의 지분을 늘릴까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는 마켓 타이밍 지수가 중심이 되어서 안 되고 내가 투자한 종목의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나 또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기업이 흘러갔을 때 흔히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고 하죠. 그럴 때나 아니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발견했는데 현금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기간은 몇 년인가요? 뭐 1년? 뭐 2년? 3년?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한번 살펴보면 목표 기간으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목표 주가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목표 기간을 두고 이제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은 전방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들. 그래서 그 전방 산업의 업황이 계속 좋게 유지되는 그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서 그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 뭐 보통 뭐 내가 사서 뭐 일주일 안에 목표 주가에 도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오래 보유를 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 주가에 내가 뭐 한 달 안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보다 한 40% 이상 오른 주가를 뭐 목표 주가로 설정을 했었는데 한 달 안에 40%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기 투자로 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장기 투자자다, 단기 투자자다 이런 거를 설정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한 다음에 그 기간이 도달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근데 뭐 단기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우선순위로 둬서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간을 잡아서 투자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목표 주가로 기간이라는 게 아니라 주가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장기 투자자다, 단기 투자자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제 조건, 주식 투자 전제 조건은 뭐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단어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왜 장기 투자 실패자들이 그렇게 속출할까요? 왜 개인 투자자 90% 이상은 주식 투자 실패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굉장히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얘기하고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거를 따져 본다면 일단 장기
투자가 아무거나 장기 투자하면 안 되겠죠. 전제 조건은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 장기 투자가 실패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비싸게 사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할 당시 화려할 때 주가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을 때 매수를 해서 그냥 뭐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의 상단보다는 상단은 좁혀져 있고 하단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해버리면 당연히 하단으로 주가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뭔가 인기가 있고 많은 언론, 유튜브나 뭐 이런 SNS에서 언급을 하는 종목들 굉장히 화려하죠. 주가가 오르고 막 흥분이 되고 그런 주가는 절대 싸지 않다. 싸지 않은 주식을 매수를 해서 내가 그냥 무작정 오래 보유하겠다. 이것은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살 때 메커니즘을 보면 뉴스에서 좋다고 할 때 사고요. 아니면 뭐 남이 좋다더라 할 때 이제 덥석 사죠. 본인 스스로 사업 보고서를 보고요, 실적을 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실적이 몇 % 증가했는지, 전년 동기 대비 이번 1분기 실적이 몇 % 증가했는지 아는 사람은 1%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냥 남이 좋다거나 뉴스에서 뭐 좋다고 하니까 뉴스에서 뭐 실적도 좋고 뭐 미래 가치가 좋다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뉴스에서 좋다고 했으니까 뭐 전문가가 좋다고 했으니까 그의 주가가 떨어져도 계속 장기 투자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식은 손절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손절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상. 잘못된 경험을 통해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손절이 중요합니까?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놓고 잊어버린다. 물론 뭐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사놓고 잊어버렸더니 향후에 뭐 큰 수익을 돌아왔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고 장기 투자한다. 근데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뭔가 분석을 해서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운에 기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기마다 사업 보고서를 통해 사업적 가치, 실적 가치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사놓고 잊어버리고 장기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운에 기대는 투자 방식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유튜브에 이런 제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10년 투자해도 되는 종목, 10년간 묻어둘 종목 해서 뭐 이게 유튜브들이 올라오던데 아무리 지금 장밋빛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이런 종목들을 제공했더라도 본인 스스로 중간중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지, 실적이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회복이 가능한 건지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식 투자로 깡통을 차고 투자 인생이 종료되는 분들을 보시면 보통 몰빵해서 장기 투자해서 투자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 심리상 이제 기업 분석을 안 하시고 이제 뉴스 보고 남의 의견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몰빵을 하실 때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 보일 때 몰빵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심리상. 그런 경우에 주가가 싸지가 않고 대부분의 이제 주가가 고평가 상태로 다다르는 경우 눈과 귀가 현혹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장기 투자를 해서 그 미래 가치든 뭐 앞으로 좋을 건데 주가 떨어지니까 계속 장기 투자를 하십니다. 밸류에이션은 보지를 않죠. 이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라, 포트폴리오를 경영을 해라 하는 말이 자산 초기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복리 수익을 우리가 노려야 되잖아요. 이 복리 수익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산 초기화입니다.
중간에 0이 돼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분산 투자를 해서 설령 어떤 특정 종목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자산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 떨굴 수 있는, 투자 비용으로 떨굴 수 있도록 그렇게 포트폴리오 경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두 종목 몰빵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인데, 아니 기업이 계속 돈을 잘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그리고 슈퍼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박영욱 대표는 아니 내가 1등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순히 뭐 차트가 무너졌다? 뭐 이런 걸로 내가 주식을 팔면 2등 기업을 다시 사라는 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말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인내심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가 굉장히 종교적인 인내심, 뭔가 수련을 통해 어떤 진짜 뭐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해서 보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워렌 버핏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코카콜라가 매년 꾸준히 몇 퍼센트의 성장을 계속 하는데 내가 굳이 왜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보유하면 복리로 수익이 누적되는데 이거를 내가 팔면 바보 아니냐.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뭔가 워렌 버핏이 맨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인내심으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 장기 투자를 뭔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인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지금 내가 투자한 기업이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주가도 싼데 고평가라고 볼 수도 없는데 적정 주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굳이 내가 매도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매도?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전년 대비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내가 판단한 적정 주가에 도달했거나, 그럴 때는 이제 매도를 하고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일부분 덜어서 그 돈으로 또 다른 저평가된 좋은 기업들을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리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래서 이제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들 많죠. 가는 놈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떨어지는 칼날을 조심해라. 이런 뭔가 화려한 주식 격언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쓸데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없다. 굉장히 결과론적 얘기다. 가는 놈이 더 가는 것도 있고요. 가는 놈이 끝나는 것도 있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것도 있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 넘어지는 것도 있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사야 되는 것도 있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적용이 안 되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딱 맞는 종목들만 언급을 하면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차트도 그렇죠. 그 차트 기법에 맞는 딱딱 떨어지는 종목들만 설명을 하면 기가 막히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러한 화려한 말들을 내가 따를 필요는 절대 없다. 이건 굉장히 결과론적 얘기고 이런 조언을 알 필요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실패론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내가 2011년에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에 장기 투자를 했는데 뭐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만 했다. 그쵸? 근데 주가가 계속 하락한 것은 팩트죠. 반면에 이러한 기업들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런 말들은 쏙 빼놓고 딱 2011년부터 2020년까지만 딱 데이터를 가져오면 장기 투자가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팩트라도 전달자가 이 팩트를 어느 시점에서 딱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통계를 다루는 전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종목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종목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하면 필승이다. 그러면 이 생각이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뭐 많은 국민들이 이미 노후 준비를 했겠죠. 근데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제 삼성전자 장기 투자는 필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주가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뭐 3년을 쉬고 뭐 4년을 쉬고 뭐 그런 적도 있었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했고, 이런 기업은 굉장히 예외적이다. 삼성전자가 살아남고 성장을 했지만 반면에 현대전자나 대우전자 이런 것들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는 성공할 것이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뭐 내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 삼성전자를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좋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시가총 1등인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다 째려보고 있잖아요. 다 모니터링을 하고 다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뒷북을 치지 않고 삼성전자를 그들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때는 작년 3월처럼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럴 때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평가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항상 그 주가가 그 시점엔 적정 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 세계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잘 안 일어나고, 대부분 적정 주가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앞으로 미래에도 돈을 잘 벌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량주는 대형주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주가 우량한 게 아니라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우량한 것이죠. 시가총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대형주가 우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대형주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우량하다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우량한 종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방법, 가치 투자의 투자 방법을 보면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좋은 종목 오래 보유하면 된다. 좋은 종목 장기 투자하면 된다. 여기서 핵심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가장 핵심은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쁜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해버리면 장기 투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좋은 종목은 뭐냐? 유튜브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좋은 종목이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종목이다. 전년 대비 돈을 잘 버느냐, 전년 동기 대비 돈을 잘 버느냐,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도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된다.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해도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종목은 될 수 없겠죠.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싼 종목을 들고 장기 투자를 하든 어쨌든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주가가 기업 가치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높겠죠. 오늘 사서 내일 당장 적정 주가에 도달하는 그러한 운은 바라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오래 보유하라, 장기 투자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도달하는 데는 일단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내가
좋은 기업을 고르고 저평가된 기업을 골랐어도 이거를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가가 그 기업 가치를 반영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마 주식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 거기서 먼저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에 물을 주는 그러한 포트폴리오 경영 방식이 주식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다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것만큼 주식 투자에 절대 원칙은 없겠죠. 근데 이 싸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뭔가 악재가 들리고 소음이 굉장히 주변에 많고, 그리고 뭔가 화려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언론에서 소개해주지도 않고, 뉴스는 주가가 올라야 소개가 됩니다. 레포트도 주가가 올라야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조용하고. 그래서 싸게 산다는 게 사실은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적을 뛰어넘는 악재, 소음은 없다.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 실적만 봐서 실적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들은 언젠가는 그 실적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야 이 쌀 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간중간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알겠는데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당장 주가가 안 오르니까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약간 주식 투자가, 저는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진짜 주식 투자가 나의 노후에 굉장히 중요하고 내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재미없어도 된다, 지루해도 된다, 답답해도 된다, 자산 증식만 되면 된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재미, 지루함 이런 거를 빼야 돼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재미는 다른 곳에서 찾고, 이 주식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만 집중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